안녕하세요. 월간 황금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월호긴 한데 우리가 실거래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자료는 3월 1일 날 제가 작성을 했고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거든요. 3월 호 월간 황금돼지지만 1월 31일까지 신고가 완료된 1월의 데이터까지를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달에 그 2021년, 2022년 연간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 첫 번째 1월에 대한 실거래가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23년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비록 한 달에 대한 데이터지만 일단은 뭐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 첫 부동산 시작 거래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첫 번째 촬영을 해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기도 했고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영상을 제가 보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거래량이랑 평단가랑 한 차트에 합쳐가지고 추이를 보기 위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자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출연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좀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딱 할 말만 하고 그래야지. 장표 의미하는 시사점은 뭐지? 우선 2년치 추이를 살펴보는 거고요. 파란색이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막대 기둥, 이 거래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은 뭐 근생이나 주택이나 계속 안 좋네요. 이제 2021년 12월 여기가 기점으로, 그지? 여기 기점으로 이제 딱 여기가 1년, 여기가 2022년인데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5, 6월이 그래도 거래량이 좀 있긴 있네, 그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은 하락했는데 땅값은 오히려 이때부터 조금 내려가긴 했지. 내려가긴 했는데 전반적인 걸 보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저번 호에서도 얘기했지만 11월, 12월에 잠깐 팍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1월 첫째 보면은 그래도 좀 12월보다는 하락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이 죽은 게 아니고 12월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12월 한 달 뭐 잠깐 무슨 특정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보합을 유지했었는데 하락인 추세로 시작을 하고 있다. 작년에도 1월, 2월 시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11월 데이터를 제외하고라도 약간 그런 추세는 비슷한 것 같고 1월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확 좋아진 게 느껴지진 않네요. 그래, 작년에도 보면 3월까지는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안정세를 찾았죠. 이제 어쨌든 막 아파트 값은 지금 거의 뭐 2020년 가격 진짜 많이 떨어진 데는 19년 하반기 가격까지 떨어졌는데 확실히 땅값은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다. 근생도 보면은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주택보다는 여전히 거래량가 조금은 있는 편이고 하락폭이 좀 덜한 편이고 토지 가격을 봤을 때 이것도 추이는 비슷합니다. 살짝 꺾였어요. 지금 이번 달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등락의 폭이 좀 심하다. 가격 등락폭은 좀 심하고요. 일단 요거는 전반적인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에도 계속 여기 이어나갈 테니까 뭐 언제 반등이 좀 발견될지 꾸준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근생도 마찬가지로 1, 2월, 3월까지는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4월부터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7, 8월에 그때 고금리 이슈가 있어서 확 떨어졌는데 잠깐 한 두세 달 주춤하더니 또 잠깐 올라가다가 또 연초라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다음에는 이제 전세가를 또 한 장에 담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임대차지, 임대차. 원룸 전세와 빌라 전세. 다세대 1.5룸, 2룸 및 3룸까지의 그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딱 이 차트를 보자마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거래량 이런 것보다도 제일 작은 주택들, 특히 원룸이라든가 2룸 전세가가 반등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에 1월에? 네. 그러네. 이번 달에. 아무래도 이사철이잖아요. 1, 2월이 가장 전세 이동 수요가 많기도 하고 거래량이 확 늘지는 않았지만 가격은 저가주택 위주로 조금 반등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은 12월부터 3월까지가 성수기긴 해요. 원룸 시장.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지금 요거 1월부터 3월까지는 좀 약간 임대 시세가 좀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수기라서 아무래도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오르지 않았나. 근데 전반적인 임대차 거래도 마찬가지로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매매 시장이랑 비슷하게 계속 안 좋네요. 3룸은 계속 하락인 것 같아요. 거의 1년째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추이는 지금 1월 한 달만 봤는데 1월만이어가지고 전세가 조금 올랐다. 이거는 사실 아직은 큰 의미를 두기엔 좀 무리가 있고 큰 변이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월을 좀 보면 작년 1월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또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값이라고 볼 수 있죠. 주택 매매랑 근생 매매, 거래량이랑 가격의 변동폭을 한 최근 2개년을 비교를 해봤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고 요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요거는 이제 주택이고 요거는 이제 상업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아까 차트에서 추이를 봤다시피 2022년은 21년 대비 한 반토막 났고 올해는 그 반토막 났던 2022년보다도 거의 70%가 줄었다. 그러니까 4분의 3토막 난 거네. 그렇죠. 그럼 2021년 대비해서 몇 토막 난 거지? 수학.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4분의 1인가? 8분의 1? 그럼 8분의 1 맞네. 800대에서 100대가 떨어졌으니까. 그 진짜 정도. 8분의 1로 떨어졌네. 와. 백광이 무너진 게 조금 시장이 좀 아직도 여전히 차갑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당가는 오히려 작년에는 올랐어요, 그죠? 작년에는 오히려 재작년 대비해서 조금 사실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근생은 그래도 오른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10% 정도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대비하면 거의 30% 올라 있는 가격. 아, 그러네. 작년에 워낙 폭등을 했고, 근데 확실히 주택에 대한 평당가는 이제 근생에 대한 평당가랑 많이 사실 클래스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 주택 평당가가 평균이 3,800이라는 거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 그지? 서울 평균이니까. 근데 사실 강남이나 뭐 성수나 그치? 마포나 용산이나 이런 데는 뭐 1억 넘게도 거래가 되고 평당 뭐 하니까. 어쨌든 2021년보다는 올랐다. 그리고 근생은 계속 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근생은 전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건물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치. 좋은 것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 가격이 높게 찍히는 거 아닐까. 거래량이 줄어도 이 평당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만 거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라도 계속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도 시세가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호가가. 왜냐면 좋은 거는 이렇게 계속 받쳐주니까 진짜 급한 사람 아니면 좀 던지긴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가 좋은 거는 되고 있고 그 거래되는 그 평당가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쉽게 엄청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거래량, 수요가 없긴 하니까 그래도 급한 거는 그래도 싸게 나오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안 넣고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제가 구별로 자료를 상세하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정말 강남구는 최근 3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구는 서초나 송파구를 포함해서 거래가 없는 달도 뜨문뜨문 있거든요. 끊임없이 거래가 되고 평당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가 전체 평균가를 좀 견인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렵고 거래가 안 될수록 강남으로 와라, 약간 그런 뜻이지. 다음은 원룸이랑 빌라 전세 시세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처럼 위에가 거래량, 아래가 전세가. 여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죠. 여기가 이제 임대 시세. 보시면 일단 전세가 안 빠진다는 말이 데이터에서 보여요. 거의 작년 대비해서 80% 줄었으니까 1월에 가장 전세 시세가 많을 텐데 사람들이 진짜 공포심에 많이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서울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는 사실 그게 줄 수는 없거든. 근데 이게 전세가 거의 70%가 줄었다는 거는 다 그 나머지가 반전세나 월세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몰리면 월세나 반전세에 대한 이제 시세가 좀 높아진다는 거죠. 원룸은 시세가 그래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원룸. 뭐 예금 금리처럼 2% 4%. 근데 사실은 이제 1.5룸, 2룸은 좀 이제 확실히 전세가도 떨어지긴 하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만 떨어져도 뭐 20억짜리가 뭐 10%면은 그게 크긴 한데 사실은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라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내린 거죠. 1년 동안 임대 시세가 10% 넘게 내려온 거는. 그러니까 아파트 10%면 사실은 20억이면 2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임차인들도 1, 2천만 원에 굉장히 민감할 그렇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이 내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그것도 좀 시사점이 있죠. 근데 이것도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아까 매매 시세에서도 그랬는데 21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는 결국 올라 있어요. 아, 전세가도. 네. 평균이지만 어쨌든 좀 작년이 과하게 올랐던 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임대를 놓으시려는 분들은 재작년 시세로만 내려도 사실 그래도 조금 전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저도 지금 원룸이 안 빠져가지고 3만 원씩 내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이제 한 달 정도 분만 업데이트가 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히 좀 다뤘고요. 이제 연초 되고부터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달은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번 달에 준비해봤습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 일단 2월 중순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국무회의 통과가 됐고 이제 즉시 시행이 됐습니다. 2월 14일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를 한번 나눠서 잠깐 살펴보면 어떨까. 일단 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라든지 집주인의 뭐 체납 정보가 있는지 이런 권한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즉시
없이 할 수 있게 그동안에 이게 갭이 있었거든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기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그걸 줄여주는 정책이 또 생겼고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 1억 5천 이내에 5천만 원 최우선 변제가 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금액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좋은 것 뿐이죠. 물론 지금 다 전세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면 때문에 전세를 안 찾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똑같이 귀찮다. 사실 이제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귀찮은 절차가 좀 생겼을 뿐이지 못 해주거나 뭐 그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임대인 입장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신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보실 테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사실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임차인을 뭐 등쳐먹으려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마지막 거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의 상향 이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까지는 5,5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대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원룸 건물에 대출을 한다. 그냥 70%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10억짜리 주택을 7억만큼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원룸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이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을 그 LTV에서도 차감을 하고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7억 빼기 5천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5억. 5억이 빠져서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공제 금액이 10%가 올라간 거잖아요. 당당 5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안 좋아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투자금이 많이 드는 거죠. 아니 대출 안 받으면 되잖아. 안 받아도 되고 물론 요새 이제 전세가 안 받아서 월세로 넣는 분들도 많아지지만 어쨌든 갭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임대인과 건축주 입장은 뭐냐면 신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축이냐 or not. 이건 not 맞아? 신축 or not.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임대인이나 그 건축주나 결국에는 건축주도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을 했다라는 거는 건물이 새 거라는 거지. 근데 결국에 그 정책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정책을 기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거든. 그냥 일반 빌라는 사실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세가 거의 고정돼 있고 기존에 그냥 오래된 빌라 그냥 계속 갖고 있던 분들은 이런 세 가지 정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귀찮아졌네 이것뿐인데 신축 빌라는 신축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공비가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운영하던 임대업자보다 건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을 안 일으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부 악덕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분양할 때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데 정상적인 신축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제 세입자를 이렇게 유치를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건축주 입장에서는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은 금리를 또 2월 23일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동결을 했습니다. 현 수준 3.5%를 유지하겠다. 동결하는 건 무슨 스텝이야? 백스텝도 아니고 네. 문어프도 아니고 이거 뭐 가는 척하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제자리 스텝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금리가 급등하던 게 좀 멈춘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시중 은행들도 지금 담보대출 금리를 좀 다 내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멈춰 있을지 이제 멈춰 있다가 다시 내려갈지 또 올릴지는 또 이제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촬영일이 3월 3일인데 어제 3월 2일에 시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드디어 좀 그 많은 완화책 중에 조금은 유의미한 대책이 나왔어요. 대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는데 일단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까지 해주고 이런 게 나왔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들도 그동안은 대출 아예 꽉 막았었는데 좀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제부로 지금 바로 시행이 돼가지고 제가 은행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문의 전화는 했는데 좀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보수적이어가지고 법인이 대출이 되느냐 개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가 대출이 되느냐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요 정도 대답해주는 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저희가 사실 디벨롭할 부지를 살 때 대부분 그런 물건이 주택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잔금전 멸실도 매도자가 비과세를 못 받게 막혀.
용도 변경도 막혀.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취득세 문제도 있었고 주택으로 취득하려면 대출 문제가 대출도 크지. 안 나오니까 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조금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30%밖에 안 해주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어차피 방 빼기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근생을 지을 부지, 강남 부지 뭐 요런 데는 30%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는 지금 서울도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개발하려는 분들은 그래도 60%까지 되면 단기적으로 40% 정도는 어차피 대부분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건축비나 부대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에쿼티를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아직 완벽히 안 풀렸죠. 취득세는 지금 몇 프로죠? 현행은 아직은 12%입니다. 12%. 네, 11% 그대로예요. 물론 이제 신축 합리화 활용하면 중과 배제를 받을 수는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강의 홍보했는데 좀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모집이 다 되면 근데 결국 이 데이터는 1월 말까지고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한 30일이 더 지난 지금 오늘 3월 3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 시장이 조금 매매가가 반등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제 신축 부지를 주로 보러 다니다 보니까 그치. 온기가 느껴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몇 달째 안 팔리는 땅들은 여전히 안 팔리고 있고 내고도 되고 정말 수익률이 작년에 분석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좀 내고된 가격에 나온 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땅들도 바로바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21년, 22년이면 그냥 바로 사라질 만한 물건들인데 그런 것도 계속 남아있고 또 생각보다는 아직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봐도 사실 지금 건물 지은 지 한 3년이 돼가죠. 3년 넘었나? 아무튼 그런데 지금 임장머신이 찾아오는 땅을 보면 거의 역대급으로 좋아. 역대급으로 좋은데 사람들은 역대급으로 무관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땅 사서 막 할 때만 해도 땅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좋은 땅도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당시 생각하면 초A급 땅,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위에서 팔릴 만한 그런 땅들도 지금 막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출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규제가 막혀 있긴 하잖아요. 네. 이제 금리도 높고 그러니까 현찰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지금 기회를 봐서 땅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꼭 당장 신축을 안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땅을 싸게 잡아두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실 지금만한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금리도 사실은 결국에 건물을 빨리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 맞춰가지고 사실 이자 갚으면 되니까 네. 공사하는 기간 임대 맞추는 데까지 해서 뭐 짧으면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만 사실은 좀 대출 받는 거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금리가 뭐 폭등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동결도 됐고 그 금리가 오른 것만큼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금리 오름에 따라서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솔직히 여러분들 산수만 할 줄 알면 계산할 줄 아니까 그것만 좀 계산해보면 사실은 땅값 떨어진 거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땅값이 더 떨어졌죠. 땅값이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지금이 3, 4년이 또 지나고 나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요즘 뭐 부동산 가면은 뭔 얘기해요 주로?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지치셨는지 작년 말에는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저를. 이젠 좀 진짜 좀 사지? 맨날 알아보러 오지만 말고 저한테 좀 그런 느낌? 네. 담당자를 바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부동산 임장 많이 다니시면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가거나 중개법인 가면은 대기를 많이 하거나 그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 네 아니어도 뭐 살 사람 많아. 근데 요즘에는 정말 어서 오세요 하거나 브리핑도 해주니까 안 사더라도 임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현장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지금만큼 좋은 시기는 없다. 뭐 유튜브 보는 것도 좋은데 나가가지고 부동산도 좀 다니시고 동네도 좀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도 좀 풀리잖아요, 그죠? 풀리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또 역대급 부지가 또 나왔다고. 서울의 6호선 역세권 땅인데 여기서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당가가 와. 수익률로 따지면 5%가 넘습니다. 와.